뭐 어떤 형은 교회 끝나고 막 이제 저기 교회 뒤쪽에서 담배 피는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은 이래요. 막, 야 창호가, 나 진짜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 반 너 반이다. 지분을 예수님하고 반반 먹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 정도의 사람인가? 그 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외국의 어떤 대학에서. 제가 그 대학 이름 얘기하지 않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 인간이 언제 공포를 느끼나 봤더니 몇 번이 있는데, 깊은 물에 있을 때,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이런 때가 대부분인데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딱 한 번인데 얘네들보다 더 많이요. 그게 언제냐?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래요. 동의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서 한 5분 말해봐요 라고 하면 어우,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과정인데, 한국은 이런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육이 별로 없다고요. 네? 일단 식탁에서도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밥 먹다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 말하면 복 나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에 나갈 복이 있어? 그러니까 뭐로 쳐맞을까요, 대가리를? 아니, 밥 먹을 때도 복 달아난다고 하고, 다리 털면 또 복 달아난다고. 복도 없는 집에 가뜩이나. 그런데 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애들 최고인 교육인데. 질문 많이 하면 눈치 주고. 근데 외국 애들은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인터뷰도 잘해요. 막 노숙인, 워싱턴 DC에 거기에 노숙인 인터뷰하는데 난 무슨 대통령인 줄 알았어. 영어도 잘해. 말도 엄청 잘하고. 막 이 나라의 문제점 딱 TV에 기죽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죠? 그리고 애들도, 외국 애들은 애들처럼 말 안 해요. 애들한테 인터뷰하잖아요. 그래도 무슨 독립된 인격체가 말하듯이 말해요. 근데 요즘은 한국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어디 국민학교 몇 반 이렇게 말하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왜 이렇게 툭 그냥 말하지? 그러면 전 어디서 그 교육을 받았나 봤거든요. 그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 때에 25, 6, 7 이때에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교회 청년부가 한 200명, 250명 딱 요 정도였어요.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뭐 같이 청년 모임을 하고 축의라는 시간이 있어요. 축의. 그러니까 축하하고 위로하는. 그러니까 한 주간에 축하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뭔가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뭐 이제 결혼한다든지 그러면 또 위로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데 그 사회자를 저한테 시킨 거예요. 그때 처음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시간 지나서 뭘 알았냐면, 여기는 돈 받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뭐 안 한다고요? 평가를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 대부분의 교육은 주로 평가예요.
그러니까 뭘 딱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면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칭찬하죠?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는 개 훈련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잘했어는 내 위주로 남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근데 칭찬은 어떻게 하는 게 칭찬이냐면 상대방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놀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 남자들은 외국에서 온 막 여자들 꼬시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자만 먹어보고 이태리 안 가봤잖아요. 우리가 이태리 가보면 이태리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지나가면 감탄을 하거든요. 아벨라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벨라. 그러니까 이 뉘앙스도 아벨라 이건 아니죠. 아벨라 개파라이요, 계란이요, 칼가라이요. 여러분은 약간 이렇게 할렐루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띄웠잖아요. 아벨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벨라. 왜 이렇게 매정해요 사람들이? 아벨라. 이게 아니라 아벨라. 뭔가 이렇게 놀라는 기운이 있잖아요. 손 제스처 하면서 이렇게 아벨라, 모짜렐라, 고르곤졸라. 알죠? 꿀 찍어 먹는 거, 하얀 거. 토핑 없는 거,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나오니까 환하게 웃으시네. 자, 그러니까 놀란다고요. 내가 저 대상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20년 정도 강연이라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강사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한 실수가 뭐였냐면 저한테 뭘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지금 3번째 단계에 있거든? 넌 근데 앞으로 70단계가 있어. 너 뭘 잘하잖아요? 자만하지 마. 그럼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 요소를 소개할게요.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뭐가 죽는다고요? 기가 죽어요. 제가 보기엔 초보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기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도 기가 죽으면 금메달 딸 사람 동메달 따고 메달권에 들어가는 사람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그 형들 누나들이 내 기운을 살려줬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 왜 MC를 그렇게 보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게 돼요. 긴장하게 되면 근육이 땅땅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뇌로 가야 될 산소와 혈관을 원활하게 못 보내요. 그러면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긴장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번, 몇백 번, 몇십 번 실수해도 자꾸 뭘 살려줘야 돼요? 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 누나 형들이 그걸 몇 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기하러 나오면 그때부터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어떤 형은 막 이렇게 막 교회 끝나고 막 이제 저기 교회 뒤쪽에서 담배 피는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변호사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경희대 법대 다니던 형이었는데 그 형은 이래요. 막, 야 창호가 나 진짜 교회 나오는 거 나 진짜 예수님 반 너 반이다. 그 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이게 내가 지분을 예수님하고 반반 먹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 정도의 사람인가? 와, 그게 몇십 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97학번으로 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거의 20 몇 년 됐잖아요. 근데도 그 형의 그 담배 피면서 하던 대사가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있어서 저 형이 좋구나. 형들이
누나들이 나를 이뻐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까불면서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게 좋다를 알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악은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성악은 더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그리고 성악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기가 딱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잘이라는 게 남보다 잘이 아니라 들숨날숨으로 우리가 하는 삶이든 우리의 일이든 우리의 관계든이 순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교육 체계와 우리의 인식 체계의 상당 부분 많은 게 제가 보기엔 제가 성악을 배울 때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못 맺는구나. 내 인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이번 생은 뭐라고요? 걸렀다. 그리고는 회색주의자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의 기운을 세워줬던 그 형 누나들 그리고 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는 큰 모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누구는 어머니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었고 선생님이 되었고 선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를 깨워주려면 제가 보기에 진짜 필요한 건요, 교육이 아니라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 잘하면 좀 요만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성분들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저번 강연에서도 했어요. 결국 공황장애가 온다. 그리고 남편도 여러분의 사랑을 대부분 원하고 있지 않다. 한 테스트 해봐라. 집에 가서 이렇게 여보 사랑해요 해봐라.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자에겐 물을, 배고픈 자에겐 밥을, 남편에겐 사랑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사랑 원치 않는다고요. 남편에겐 인정을. 인정의 다른 이름 칭찬. 그래서 제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강사님, 칭찬받을 짓을 해야 칭찬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왔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은행이 돈을 꿔준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지인이 돈을 꿔준 적이 있다고요. 이걸 가불이라고 해요. 근데 칭찬에도 가불이 있어요. 칭찬을 좀 땡겨주는 거예요. 칭찬을 어떻게 준다고요? 땡겨준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요만큼 칭찬받을 짓을 했는데 좀 요만큼 말해주는 거예요. 네. 뭐 승진했어. 사실 때 돼서 한 거야. 대단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지. 때 되면 다 한다 자기야. 때도 안 한 거야.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 훨씬 냉정하게 다가가려는 것 같아요. 네. 뭐 승진하잖아요. 오빠 겸손해야 돼. 겸손해.
항상.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도 그렇게 해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나 봤거든요. 어렸을 적에 그런 말을 부모와 어른에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은 줄이고 잘못된 건 더 과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군기는 들었는데 사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 성과는 내는데 삶의 만족감이 떨어져요. 이쁜데도 만족감이 떨어져. 지금 여성분들 표정이 그런 건 어떤 세계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이쁜데도 만족감이 떨어지고, 돈이 있는데도 근심이 많고, 권력이 있는데도 전전긍긍하고, 지식이 많은데도 겸손한 게 아니라 거만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공 전에도 인간의 삶은 있다고 보고요. 성공이 최종적인 목적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하는 그 지점에 갔을 때 극도로 희열을 느끼다가 바로 찾아오는 느낌은 허망함이에요. 아, 이젠 어떡하지? 결혼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막 해서 어떻게 결혼했어? 그럼 그때부터 찾아와요. 애들만 키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스산함이 찾아올 거려. 이 프로젝트만 완성시키면 나 진짜 그럼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이 또 있죠. 그러니 우리의 사기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평가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평가받지 않고 그냥 내가 있어서 좋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잘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계속 평가만 받아봤어. 그렇게 엄마가 됐어. 그러면 애들을 혼낼 때 뭐라 그래요? 너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여자야. 평생을. 성격 자체가. 원래. 엄마는 그런 여자야. 알았어? 뱀 나오고 마지막에. 애들은 새 엄마를 원하게 되고. 아빠도 원하고 애들도 원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새엄마 쪽으로 지금 큰 맥이 잡혔거든요. 사실은 그걸 누구만 몰라요? 그 기존 엄마만. 근데 왜 말투가 저런지 계속 몇 년을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들은 왜 말투를 저럴까? 난 자식 위해서 산다고 하고 너희들 때문에 엄마는 다 뭘 포기했다고 그러는데 왜 자식한테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이 원래 그래. 평생을. 왜 이런 농도 전후로 말을 할까 봤더니 그 엄마가 어려서부터 많이 평가받아봤더라고요. 그냥 너가 있어서 좋다. 네가 그 행동을 하는 거 너무 좋네. 이 시기를 못 버텨본 거예요.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젠간 필요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기네. 이게 있는데 초기에 그 기운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라도 그 기운을 받아야 돼요. 내가 평가받지 않고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무리에 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모자란 게 있으면 캐릭터로 살려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또 띄워주고 아, 내가 이 공간에 올 때 그러니까 이제 몸의 기운들이 막 아우라가 쫙쫙 뻗지는 거죠. 그리고 뻗고 나서 불필요하면 가지를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그렇게 못 해본 거예요. 어려서 못 해보고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못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룰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내가 성과를 낸 그것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 되게 바르게 살으려고 애썼어. 노력했어. 그러니 날 알아줘. 근데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로만 인간관계가 해결이 잘 안 돼요. 때로는 모질라도 매력 있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남아야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가 받아보고 그 룰을 잘 지킨 것이 자기의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도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그 사장님도 직원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 형에게 오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하고 싶어요. 그때 형 교회 끝나고 담배 피던 형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 반 나 반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무대에서 사람들하고 서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을 줬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좋죠. 난 어떻게 커서 어떤 모습이 되었나? 그리고 난 앞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건 여러분이 자기의 위치를 보시고 나는 여기에 조금 더 머무를 건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형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우리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한없는 인간의 짧은 시간에 누군가 만나서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